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한 공군부대가 치킨 60마리 125만 원어치 배달 주문했다가 모조리 환불하고 이른바 별점 테러까지 당겼다는 글이 잇따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죠. 어떤 사연인지 또 그 뒷이야기, 또 지금 뭐 양측에서 어떻게 혹시 서로 원만히 해결됐나, 이 상황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발단이 된 게시물 어떤 내용입니까? 그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125만 원치 치킨 먹고 한 푼도 안 낸 공군부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는데요. 예. 그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게 지난해 말 경기도 고양시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 배달 앱에 올라온 리뷰를 캡처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예. 공군부대 군인인 작성자가 올린 리뷰를 보면요. 예. 배달비를 먼저 결제를 하고 주문을 했는데, 예. 그런데도 배달 기사가 1,000원을 더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함께 별점 한 개도 아깝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아니 1,000원 요구했다고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하여튼 예. 배달비를 2,000원을 먼저 네. 주문을 할 때 결제를 했는데, 예. 군부대라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배달비 현금 1,000원을 더 달라는 이유를 모르겠다. 여기가 도심 무심 안에 있는 군부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요? 고양인데? 네네. 고양시면 네네. 네. 예. 그래서 그 리뷰를 올린 군인의 주장은 근처에 네. 다른 가게는 추가 비용을 받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가게만 이러느냐. 예. 아무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서 계좌 이체로 1,000원을 보내주긴 했는데 뭐 돈이 아까운 게 아니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 이 군부대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는 이 가게에서 절대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정작 더 크게 주목을 받은 부분은 그 리뷰의 뒷부분인데요. 예. 지난번에 단체 주문했을 때도 닭가슴살만 몇십 인분을 줘서 결국 부대 차원에서 항의하고 환불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러다니 군부대라서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남긴 거죠. 그랬더니 이 리뷰를 읽고 해당 치킨 가게 업주가 길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예. 우선 그 문제가 됐던 그 배달료 문제는 경계선이 있어서 같은 동네 안에서라도 예. 추가 요금 1,000원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뒤에 배달 기사가 바빴는지 이 부분은 잊고 전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를 드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문제가 되고 가장 논란이 됐던 그 치킨 60마리 환불 조치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가게를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수가 있었고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때 거듭 사과했고 추가로 서비스를 많이 주었는데도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본사를 들먹이면서 협박하듯 전화를 계속하고 갑질하듯이 얘기해서 치킨은 단 한 마리도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 전액 환불 조치해줬다, 억울하다, 이렇게 심정을 토로한 거죠. 10원 한 장 못 받았는데 지난 일이니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렇게 다시 들춰내니 못 참겠다. 네. 앞으로 자신도 공군부대 주문은 일체 받지 않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달 전에 주고받은 리뷰와 댓글인데 뒤늦게 이 내용이 커뮤니티 여러 곳에 올라와서 주목받으면서 공군이 예. 치킨집을 상대로 갑질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환불하면서 닭을 왜 반납 안 했느냐? 이게 공군이 갑질한 거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군부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예, 이렇게 일이 커지니까 별점 1점을 줬던 이용자 리뷰는 삭제가 되었고요. 예. 그런데 자신이 군부대 관계자다, 또 일을 목격한 병사다, 이런 네티즌들이 해명하는 반박글을 계속 내놓으면서 논란이 더 확산이 됐습니다. 예. 자세히 보면 그 당시 씹지 못할 정도로 딱딱한 치킨이 배송돼서 본사 측에 항의해서 전액 환불을 받았다. 예. 이렇게 잘못 제품이 배송돼서 환불받은 일을 업주가 마치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군부대 갑질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고요. 예. 또 다른 글을 보면 복날에 단체 주문한 치킨에서 심한 잡내가 났다. 그래서 치킨을 먹은 병사 일부가 복통과 설사까지 시달렸는데 이 부분은 사과를 받지 못했다. 해당 업체가 사용한 닭이 그 본사에서 납품받은 닭이 아니었다. 예. 그래서 이런 추가 고발도 이어가면서 예. 업주가 나중에는 이런 리뷰를 내려달라면서 군부대 앞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소란을 피웠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씀이죠? 네, 이렇게 갑질이냐 아니면 업주의 문제냐, 온라인에서는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스토리라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해당 업주나 프랜차이즈
쪽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네, 사실 그 해당 업주의 가게를 저희 팀이 그제 찾아갔었는데요. 안타깝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신에 본사 관계자와 기자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예. 본사 관계자 이야기는 공군 부대가 좀 과잉 대응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닭을 사제품을 썼다는 글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본사에서 공급한 정품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 예. 본사 통해서 환불받은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가맹점주가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예. 사이가 틀어지고 이상한 소문이 나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업주가 직접 환불한 거라고 밝혔고요. 예. 가맹점주가 이 군에 면담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거절당했고 그 과정에서 뭐 큰 소리 치는 일도 없다. 뭐 CCTV가 당시 공군부대 앞에 있으니까 확인하면 이건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치킨 가게 주인에 대해서 뭐 행패 부렸느니 뭐 아니면은 다른 아까 뭐 닭을 뭐 다른 이제 원래 본사 걸 쓰지 않고 다른 걸 썼다 이런 것들은 팩트 체크해 보니까 아니다. 네네, 프랜차이즈 얘기죠? 네, 입장은 그렇고요. 예. 이게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뒤늦게 논란이 된 거고 예. 별점 테러를 업주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본다. 사장님이 좀 많이 놀란 상태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닭 때문에 지금 이런 좀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데 해당 공군 부대가 공식 입장은 내놨나요? 그러면? 네네. 공군 측은 그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을 내놓고 조사를 했는데요. 예. 조사를 해봤더니 부대 관계자라고 밝혔던 익명의 게시글은 뭐 공식 입장이 아니다. 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부대장과 업주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 만났군요. 결국은 두 분이. 네네. 그래요. 이렇게 별점 리뷰 하나에 뭐 들불처럼 번졌던 논란은 이렇게 서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확장을 네.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단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고객들의 리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뭐 가맹점주의 입장이나 또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판을 가하는 온라인상의 댓글 문제, 뭐 그저 해프닝만으로 보기에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좀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 아까 그 취재에서 확인한 것 중에 그 부대 간담회 할 때 그 순살 치킨 60마리 시켰는데 그때 뭐 환불은 조치한 건 맞다. 이건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군부대와 예.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맞고 다음번 그 지난달에 올렸던 그 리뷰는 저녁을 앞둔 병사가 다시 치킨 배달을 한번 시켰다가 그래요? 뭐 조금 평점을 경솔하게 올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병사가 아니네요, 그러면. 네, 이미 전역을 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본질적인 문제가 배달 앱 별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별 테러 말씀하셨는데 현재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사실은 이게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이게요? 예. 네, 평점이나 별점 리뷰가 뭐 예. 각종 서비스업을 평가하는 주요 수단이 된 지 오래긴 한데요. 예. 요즘 들어서 이런 별점으로 소갈이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거의 배달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하는 업체가 많고 예. 그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주들 입장에서는 리뷰 하나, 별점 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리뷰가 과도하게 서비스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비방을 하는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이런 서비스 업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경우는 아니지만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별점 테러로 피해보는 경우도 실제로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물건 사거나 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상품 후기나 고객들 후기를 꼼꼼히 보시죠. 예. 그리고 뭐 다시는 주문 안 하겠다, 뭐 재구매 의사 없다 이런 후기를 보면 아무래도 주문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점 테러가 남게 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많은 영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평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비난은 엄연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다수 평가입니다.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다수 업주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런 허위 리뷰를 보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긁어서 부스러움 만들까 봐 우려가 되기 때문인데요. 예. 뭐 업소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고 또 당장의 생계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뭐 참을 수가 없어서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경쟁 업체가 타 경쟁 업체의 물건을 구매한 뒤에 예. 뭐 굉장히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후기를 남기는 경쟁 경우인데요. 업체에서.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업주 입장에서 증거를 구비를 해서 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고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쟁 업체의 악성 후기로 인해서 입은 매출이 얼마인지, 그 타격이 얼만큼 큰지, 또 만약에 이런 경우 뭐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있어서 환불이 발생했는데 그 환불이 발생이 이런 후기 때문에 정말로 발생을 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또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힘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리뷰나 별점이 본연의 역할인 그 소비자들한테 길라잡이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해줄 수 있게 해주는지 이런 방법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때요? 경우에는 네네. 국가 차원에서 허위 리뷰나 악성 평점에 대해 뭐 제재나 관리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이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리뷰를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해서 뭐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들한테 이런 고객 리뷰에 대한 모니터나 관리를 이렇게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같은 경우는 광고성 리뷰라든가 평점을 기재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뭐 대가성을 밝히도록 하고 있고요. 예, 호주에서요? 네네. 그럼 우리도 그런 고민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거 윤 기자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치킨 배달해 보면서 이런 비슷한 혹시 경험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주 시키는 업체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별점이나 고객 후기 같은 것들을 꼼꼼히 보는 편이죠. 뭐 서비스는 그래요. 뭘 주는지, 뭐 사장님의 뭐 어떤 서비스 마인드는 어떤지를 아무래도 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 입장도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뭐 그런 배달 저도 이제 앱을 쓰고 있는데 그 평점 저는 사실은 맨 밑에는 거 가려놓고 저는 일단 안 보거든요. 이를테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악의성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지금 뭐 결국은 이제 치킨 환불 갑질 논란 이제 공군부대 업주 원만히 해결됐다니까 다행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새해 들어서 아직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벌써 7월 네. 14일인데. 그러게요. 제가 라디오 스튜디오도 못 나가고 저도 사실 전화로만 소식 전해드리니까 참 좀 답답하고 말도 저희가 자주 겹치고요. 근데 저 회사는 요즘 나와요, 근데?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재택근무 많이 안 합니까? 네, 그래도 주 한 1, 2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현장은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스포츠 현장은 가죠. 그러니까. 네. 근데 더 라디오 스튜디오 못 가니까 더 신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흥이 살짝 떨어지는 기분이에요. 뭐 듣는 분들도 그럴 텐데 혹시나 이번 주말에 거리두기가 살짝 낮아지면 직접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지난달에 막 하루 확진자 1,000명씩 계속 나오고 막 3단계 되냐 뭐 했을 때 저는 사실 미용실 갔거든요. 3단계 되면 머리 못 자를까 봐요. 3단계 되면 미용실도 그래가지고 닫아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들 많아가지고 북적북적 하던데. 그래요? 네. 스포츠 소식인데 무슨 삼천포지 뭐 싶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축구 얘기입니다. 그래? 잠깐만. 축구 얘기하기 전에. 자, 원래 그 조 기자가 여기 스튜디오 나왔을 때는 그 유튜브 동시 접촉 자수가 확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좀 약간 떨어져 있어요. 어쨌든 지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조은주 기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뭐 지금 유튜브 상으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는 모습은 볼 수 없겠지만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 샵 0947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금 그 미용실하고 축구 얘기 꺼내신 축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사실 미용사협회가 축구협회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독일 얘긴데요. 예. 독일은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서 지난달 16일부터 전면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못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용사들이 가게 닫고 TV로 막 분데스리가 축구 보다 보니까 선수들 머리가 너무 짧고 단정하고 깔끔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TV에 보니까 아주 짧게 네. 단정한 머리로 나왔다. 네. 축구 선수도 이제 축구협회에다가 미용사들이 예. 선수들 머리 스타일은 전문 장비를 갖춘 전문 디자이너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네. 갓 손질된 머리로 경기에 나선 선수를 보면서 우리는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수들 머리가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관리를 받았냐 이 말인데요. 예. 헤어 디자이너들이 집으로 이제 출장 미용을 받아서 이제 머리를 자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네네.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이다 이러면서 발끈한 겁니다. 예. 독일 미용사협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하는 것만도 엄청난 특권인데 출장 미용은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단호한 조치해달라고 독일 축구협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지난달 16일에 전면 봉쇄라고 하셨는데 네. 미용실 못 간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한 달 오늘 14일이니까 그쵸. 되는데 그 남자들 머리는 금방 톡수룩해지긴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어제 이 네. 소식을 제가 이제 외신 ESPN에서 보고 분데스리가 네. 경기를 다시 좀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머리 긴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예. 피파 올해의 선수 받은 바이에른 뮌헨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는 옆머리가 짧고 윗머리가 긴 약간 이게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짧고 단정해요. 확실히 한 달 된 머리는 아닌 것 같긴 하고요. 예. 정말 밤톨 같은 선수도 짧은 선수도 있었고요. 감독들도 지저분한 느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집에서 정말 그 영화 아저씨처럼 솜씨좋게 자른 건지 아니면 정말 출장 미용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 6월에도 도르트문트의 2000년대생 차세대 에이스죠. 산초 선수가 머리 잘랐다가 벌금 징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머리 잘랐다가 벌금 징계요? 네. 머리 팀 자른 동료들까지 모두 6명이 영국에 가가지고 유명 헤어 디자이너한테 머리 손질 받고 돌아온 거예요. 네. 원정 헤어커트를 하고 그렇죠. 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는 뭐 영국으로 이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나 머리 자르러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SNS에 이제 마스크 쓰지 않고 머리 자르는 사진이 올라왔고 이 시국에 장거리 여행을 그것도 마스크도 안 쓰고 머리를 잘랐다고 하면서 비판 여론이 막 일었고요. 결국에 코로나 예방 수칙 위반으로 질타받았고 벌금까지 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 자른 것 자체 때문이 아니고 영국 갔다 온 네. 것 때문에 마스크 안 쓰고 그렇죠. 방역 수칙 어겼기 때문에 징계받은 거다 이거군요. 네. 그럼 독일에서는 당분간 머리 기르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어제 이 기사를 쓰면서 네. 분데스리가의 때 아닌 장발령이 내려진 셈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장발령, 단발령이 네. 아니고 장발령. 그렇죠. 네. 실제로 머리를 안 자르는 선수도 많아요. 예. 4세대 신성으로 불리는 홀란드 선수 투글럭이라고 하나요? 사실 2대8 가르마 해가지고 한쪽은 완전 짧게 자르고 한쪽을 넘기는 깔끔한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장발 됐습니다. 앞가르마 해가지고 네. 머리띠 얇은 거 헤어밴드 같은 거 차고 나오는데요. 예. 레알 마드리드의 모드리치 선수라고 유명한 선수도 이 스타일을 고수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독일 2부팀 홀슈타인 킬에서 뛰는 우리 이재성 선수도 역시 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모드리치에서 따온 제드리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 본인 말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19로 미용실 닫아서 못 잘랐는데 기르다 보니까 이게 내 인생 최고의 긴 머리긴 한데 기르다 보니까 느낌이 괜찮아서 한번 길러보고 있다. 예. 생애 가장 긴 머리다 이런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독일 축구 좀 화면으로 보면 좀 머리 어떨까 좀 봐야겠네요. 자, 네. 토트넘 송민 선수 소식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경기 있었죠? 네. 오늘 새벽에 또 골을 넣으려나 하면서 저도 프리미어리그 풀럼전 봤는데요. 네. 90분 풀타임 뛰었는데 침묵했습니다. 유효 슈팅 3개 날렸는데 헤딩 2개는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전매특허인 역습 상황에서 때린 거는 아쉽게 골대에 막혔습니다. 예. 토트넘은 케인의 골로 앞서가다가 후반 29분에 동점골 내주면서 1대1로 비겼고요. 사실 풀럼은 강등권 팀인데 강등권이요? 이런 때서 이겨줘야지 이제 뚝뚝 나가고 뭐 선두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다 싶을 텐데요. 네.
승점 1점 얻는 데 그치면서 선두권으로 도약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6위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6위 제자리 걸으며 풀럼 같은 게 강등권이니까 전체 지금 프리미어리그 한 20개 팀 아닙니까? 20개 그렇죠? 팀 중에 18위 하는 18위. 팀이고요. 사실 뭐 코로나 여파가 있어가지고 한두 경기 좀 못 치른 팀이긴 합니다만 예. 어찌됐건 뭐 전체적인 기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팀이거든요. 이게 예. 전체적인 시즌을 봤을 때 우승하는 팀들은 이겨야 할 경기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 아슬아슬한 라이벌 팀에서도 뭐 무조건 거기서 한두 번 이기면 이제 우승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차이인데요. 오늘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